네, 리니어 알지브라 시리즈의 스텝 7 폴리곤을 설명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프리미티브와 인덱스 프리미티브를 써서 폴리곤을 정의하는 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인데 사실은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분리를 한 이유는요. K 폴리곤 구현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K 폴리곤 이건 나중에 뭐 다이내믹 버퍼로 바뀐다고 가정을 하고요. 인덱스 버퍼를 가지고 버텍스 버퍼를 가지고 뭐 색깔 정보를 가지고 보십시오. 색깔 정보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의 멤버 함수들을 보면 인덱스 버퍼를 세팅을 하고요. 폴리곤을 구성하기 위해서 버텍스 버퍼를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렌더 함수를 가집니다. 렌더는 2차원 공간상의 뭐 화면에 렌더링 함수를 고요. 그다음에 컬러를 세팅하는 컬러 함수를 가지고요. 이 클래스를 봤을 때 이렇게 잘못 구현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MVC 패턴, MVC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VC 패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MVC 패턴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클래스 간의 서로 해부어 관계를 가지는 클래스 간의 관계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통 구분합니다. 그것을 Association, Aggregation, Composition이라고 합니다. 어, UML 표준 표기법으로요. 이것은 UML 표준 표기법입니다. UML 표준 표기법에서는 어소시에이션에서 이게 화살표를 안 적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해부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화살표를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살표를 적는 표기법을 쓰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면 클래스 A가 클래스 B를 가집니다. 전부 다 해부어 관계입니다. 근데 어소시에이션은 뭔가 하면 그 클래스 B를 가지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B의 라이프 타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라이프 타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클래스 A가 클래스 B의 인스턴스를 하나 멤버로 가지든지 뭐 파라미터로 받아서 세팅을 하든지 어쨌든 내부에 그 멤버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는 거죠. 근데 클래스 B가 생성되고 파괴되는 시점, 그 라이프 타임은 클래스 A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관계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어떤 관계인가 하면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드라이버가 필요할 수 있죠. 운전자가요. 운전자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운전자가 생성되고 파괴되는 시점을 자동차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컴포지션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컴포지션은 라이프 타임 그 클래스 A가 클래스 B를 컴포지션 관계로 해보하면요. 클래스 A는 반드시 클래스 B를 멤버로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진, 자동차 같으면 엔진 같은 부분입니다. 엔진이 없이는 자동차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타임을 관리하면서 그 클래스 B 타입의 객체가 없으면 클래스 A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동차와 엔진의 관계는 자동차 해부어 엔진의 컴포지션 해부어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그리게이션이라는 관계가 있는데요. 에그리게이션 관계는 라이프 타임을 클래스 A가 역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어소시에이션은 라이프 타임을 관리를 안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은 이 라이프 타임을 클래스 A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에그리게이션은 뭔가 하면 그게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B가 객체가 없이도 클래스 A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윙이나 자동차의 윙이나요, 뭐 스커트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없어도 자동차를 디파인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에그리게이션 관계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클래스 설계와 관계된 개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뭐 다른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시고요. 사이드 커뮤니티에도 이와 관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드 커뮤니티의 C++ 인헤리턴스 0에 보면 컴포지션, 에그리게이션, 어소시에이션 설명을 했거든요. 이 영상을 참조를 해서요. 클래스 설계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K 폴리곤이 랜덤 함수를 가지는 문제, K 폴리곤이 랜덤 함수를 가지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자 보십시오. 폴리곤을 렌더링 하는 거니까 폴리곤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멤버 함수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구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그
그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구현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렌더는 K폴리곤의 멤버 함수로 구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MVC 패턴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정을 할 때요, 이것을 멤버 함수로 구현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헬프 함수나 다른 클래스로 구현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때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이 클래스를 다른 플랫폼으로 가져가면 재사용 가능한가? 혹은요, 이 클래스를 다른 프로젝트로 가져가면 재사용 가능한가?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폴리곤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렌더 함수까지 가지게요. 네, 폴리곤. 네, 소스가 좀 지나갔네요. 소스, 그 C++ 소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입니다. K 폴리곤이라는 클래스가 지금 GDI에서 제가 정의를 한 거잖아요. 이것을 다이렉트X 환경으로 가져가면 플랫폼이 바뀌는 거죠. 재사용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재사용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렌더 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setColor 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X에서는요, 렌더와 컬러와 관계된 구조체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안 쓰거든요. 렌더도요, HD지 않습니다. 다이렉트X 서피스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렌더와 색컬러는 사용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사용 불가능한 K폴리곤이 되는 거죠. 혹은 같은 GDI 환경이더라도 만약에 윈도우즈에서 어떤 이 K폴리곤을 다른 프로젝트로 가져갔어요. 재사용 가능한가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그 프로젝트에서는요, 렌더 함수를 안 써요. 내부적으로만 써요. 그럼 필요 없게 되는 거고, 이 렌더 함수 때문에 할 수 없이 GDI를 인클루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렌더나 색컬러는요, K폴리곤의 멤버가 되면 안 됩니다. 클래스를 설계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요거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래스를 설계할 때 반드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그리는 부분, 데이터를 뭐 조작하고 렌더링하고 드로우하는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것을 모델과 뷰라고 합니다. MFC에서는 이제 뭐 다큐멘트와 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조작을 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그 데이터를 정의하고 나서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한 다음 자동차를 디파인하고 나서 자동차를 조작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를 드라이브 하는 거니까 드라이브는 자동차의 멤버 함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데이터를 자체를 디파인하는 것과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컨트롤해서 다이내믹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부분 있죠. 동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 그 부분도 역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창기 클래스 디자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디자인하자라고 보통 관례를 따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각각 말하는가 하면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델,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렌더링하는 부분을 뷰, 그리고 데이터와 뷰 부분을 뭐 컨트롤하는 부분을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MVC,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유니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유니티 한번 보십시오. 캐릭터와 캐릭터 컨트롤러가 분리되어 있죠. 왜 분리했지? 당연하게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캐릭터와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 제어하는 부분은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는 부분과 데이터 부분을 항상 분리해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를 클래스 하이라키, UML 클래스 하이라키로 보면요, 모델이 있고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는 자신의 데이터를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어소시에이션 관계입니다. 하나 가집니다. 라이프타임 관리 안 하고 참조만 하는 거죠. 참조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트롤러 역시요. 모델을 하나 가리키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어소시에이션 관계죠. 그리고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하나가 뷰를 여러 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생각해 보면요, 같은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요, 표에 그리기도 하고 그래프로 그리기도 하고 뭐 다른 용도로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뷰를 여러 개 가지는구나. 그리고 뭔가 그리는 부분을 생성하는 것은요, 모델이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가 하는 거죠. 컨트롤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1대 다 관계로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모델 자체는 나가는 화살표가 전혀 없습니다. 없죠? 컨트롤러 쪽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를 정의할 때는 그냥 모델은 어느 곳에 가져가더라도 재사용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에서 폴리곤을 따져보면요,
이 폴리곤을 어느 곳에 가져가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요, 그리는 부분은 다 빠져야 됩니다. 컬러가 맨 함수로 있으면 안 되고요. 렌더와 색 컬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 가져가더라도 이걸 이제 뭐 그리는 걸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뭐 K 폴리곤 유틸이나 뭐 K 폴리곤 헬퍼 같은 헬퍼 함수나 유틸리티 펑션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 지금 이 경우도 보면요, 드로우 프리미티브가요, 드로우 인덱스드 프리미티브가 멤버 함수 아니죠. 그러니까 뭐 메시가 있으면 메시의 멤버 함수로 드로우 인덱스 드로우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지? 예, 그렇게 해줘야지 재사용 가능한 클래스를 이제 설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VC 패턴을 따라줘야 된다는 걸, 예, 아십시오. 그래서 MFC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C++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다큐멘트 뷰 구조가 MVC 패턴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유니티 엔진에서도 보면요, 캐릭터와 캐릭터 컨트롤러 같은 거 분리하죠. 그래서 역시 MVC 패턴을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폴리곤을 렌더링하는 부분은요, 메인에서 폴리곤 렌더링하는 부분을 보면요, 렌더 함수를 보면 폴리곤의 인덱스 버퍼와 버텍스 버퍼를 세팅을 하고요, 멤버 함수로 폴리곤을 주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수정하려고 해보니까 스텝별로 쭉 작성한 상태라서요, 너무 이렇게 앞에 이미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 쓰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이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하긴 할 건데, 좋은 클래스 디자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2000 스크린 좌표 계상에 3000으로 정의한 폴리곤, 근데 G값이 다 0이기 때문에요, 일단 XY 평면상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다시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폴리곤을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침내 2000까지 다 마쳤고요. 그 다음 스텝 8부터는 3000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벡터 3을 정의를 했으니까 일단 매트릭스인데 3x3이 아니라 호모지니어스 써야 되기 때문에 4x4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텝 8부터 3000상으로 넘어가서 큐브를 정의하고요, 렌더링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